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님을 모시고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말에 날씨가 좋잖아요. 네, 예, 부장님 뭐 주말에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 역사학예도 다녀왔고요. 네네. 또 어제는 좀 민속 축제를 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나가신 경연대회 나가신 숫대기 쑥뱅이 브레노감이요. 브레노가 예. 이거 보고 왔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금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대단히 그 지역으로 와서 어디서 금사에 등산받은 거죠? 어디서? 김해에서 열렸어요. 김해에서? 네, 그래서 전국 민속 축제 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 교수님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저도 다녀왔는데, 예, 사실은 저 우연히 그 성주장님하고 같은 차를 타게 됐습니다. 아, 같이 약속하고 간 건 아니고? 네, 전혀 아니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민속예술축제 58회인가요 이번 했는데 대전 대표는 이제 서구의 그 쑥뱅이 브레노아, 그죠? 예, 응원 열심히 했는데 금상, 상금 1,000만 원. 금상이 장관상이에요. 금상이 장관상. 아, 세네요. 예, 장관상을 받으신 거죠. 아무튼 뭐 재미있었고. 또 김해 지방에도 알다시피 그 가야 그 유적이 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예. 가야 유적도 탐방하고. 저도 가봤는데, 자연 지역에. 예. 이 영남 쪽은 잘 개발됐는데, 이 충청권은 역사가 거의 안 남아있어요. 이게. 잘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김소왕이라든가 왕릉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아주 잘 정비해놨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를 어찌됐든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거기 김해 국립박물관 갔더니 좀 아쉬운 게 김해 국립박물관이 별로 컨텐츠가 없어요. 유물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 거기서 발굴된 모든 유적들이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소장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김해 국립박물관이 이제 개원을 하면서 일부 이제 이관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 경주박물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가야사에 대한 연구자들이 부족했지 않나 싶어요. 네. 일본인들은 인간연구설 뭐 주장하면서 아주 이 가야 문화 이 전반에 관한 많은 그 연구 근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그에 대응해서 가야사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주말에 어떤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저의 관심도 사실 민속의 분야에 관한 관심이 있습니다. 각 뭐 동네마다 옛날엔 다 이 민속 놀이가 다 있었고 농악이 있었고 한데 이게 다 사라져가고 있어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 좀 그런 것들이 좀이라도 학교 다닐 때만이라도 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감과 지역의 연구성, 뭐 영어로 얘기하면 내셔널리즘과 로컬리즘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가 좀 우리의 자주성, 독립성, 아이덴티티가 뭐 부족해지겠죠. 제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우리 성 부장님에 대한 그 인품이라든가 특히나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좀 네. 많이 읽을 수가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근데.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특히 그 사립유치원 파업 때문에 몇 주간 시끄러웠잖아요. 총파업 때문에. 그렇죠. 집단 휴원을 했다고 해서 원래는 18일과 예. 이번 주 원래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이죠. 예.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이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발표했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걸 철회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왜 지금 사립유치원이 이런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 사립 유치원들은 세 가지 점에서 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현재의 그 유치원 휴원율을 전체 23%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한 그 유치원생들이 23%입니다. 이것을 40%까지 올리겠다. 2020년까지. 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그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요. 네. 유아교육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을 잠식당하겠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학교다 보니까 네. 일종의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사학기관 재무회계위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 감사를 받냐면 이게 국고 지원이 현재 누리과정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원생 1인당 국고에서 29만 원을 갖다 지원하고 있고요. 29만 원. 네. 교사들이 매달 이제 53만 원의 국고가 지원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수억 원의 연간 수억 원의 지원금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 측상 반드시 감사를 갖다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9월 1일부터 감사 강화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알다시피 예. 지금 이 사립 유치원들은 이제 정규 수업만 하더라도 예. 29만 원 이외에 정부가 지원한 29만 원 이외에 학부모로부터 20만 원 정도를 다 받고 있습니다. 많은 데 30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아니 저희 애가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네.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을 저는 단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큰 거지만은 우유를 주는데 네. 사립은 컵에 따라주고 공립은 우유 팩을 하나씩 주더라는 거지.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차이죠? 간식을 주는데 간식을 주는데. 이제 사립은 많이 쓴다는 컵에다 따라주는 거고 그 팩 하나씩 준다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의 차이가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격 단가가 차이 난다는 거죠.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과 재료를 낮게 포장되어 있는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그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지금 학부모들은 방과 과정이 또 있습니다. 네. 예술, 체육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또 그런 활동이 또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여만 원 이상을 내시는 학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일단은 50만 원 이상의 추가 학비가 부담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도 이 불만이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보고 이 지원을 더 해달라. 29만 원 플러스 한 20만 원 정도, 최소 50만 원 정도는 지원해달라 이런 것이 아마 요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9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29만 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예.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건데요. 예. 워낙 1인당 98만 원이라는 국공립의 지원은 뭐냐면 예. 교사,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지원비가 총 통탈해서 토탈로 네. 98만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받는 지원액은 29만 원이다 이렇게 예. 말하는데 그거는 실제 교사들에 대한 지원 53만 원까지 한다면 좀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국공립 유치원은 초기부터 시설 투자 잘 돼 있고 또 운영비도 전액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일반 사립유치원보다는 나름대로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고 또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면 1차적으로 이제 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에 지원을 할 거고 거기서 당첨이 안 되면 이제 또 산입으로 또 가게 될 수 되고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공유치원에 보내려면 최소한 3, 4대 1의 경쟁자를 뚫어야 된다는 것이 좀 사실인 거고요. 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유치원 확대 정책은 사실은 어디 쪽으로 가느냐면 신주거구역, 새롭게 이제 형성된 주거구역이나 또는 지금 주변에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국공립 병설 유치원들을 또는 단설 유치원들을 증설하겠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게 40%까지 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열악한 사립 유치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 나름대로 신도심 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도심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실상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들이 실상 있는데 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소수인데 이분들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 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근데 그러면이 차라리 열악한 유치원들을 국가가 사들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요. 네. 아니면은 그 유치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인화를 하면 됩니다. 법인화한 즉 우리가 같은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처럼 학교법인. 학교법을 만드는 것이죠. 학교를 그 만들어서 학교법인을 하면은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가 공공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네. 일종의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개인이 어떤 그 큰 말에서 뭐 유치원 갖다 사고 팔고일 수도 있지만 예. 법인화되면 그럴 수가 없죠. 그걸 하려면 국가의 흔히 말해서 교육 감독관청인 교육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립 유치원 쪽에서는 그런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할 시기 때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라든가 공공성이 우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국공립 유치원을 이제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그쪽에 건물도 줘야 되고 선생님도 뽑아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과도한 예산이 많은 예산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사립 유치원들이 그런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인정을 좀 해주고 그 부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사립 유치원 쪽으로 더 지원해서 활성화하거나 또 어떤 수준을 높이는 뭐 이런 쪽의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예. 사실 지금 그렇게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그러나 과도한 비용을 나서 쓴다는 자체가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지금 한 푼도 안 내드는 한 2, 3만 원 정도의 뭐 간식비 정도 뭐 그 정도만 들어간다면 로또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예. 나름대로 사립 유치원에 지원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 이 국고 보조금, 국가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즉 국가가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감사할 수 있도록 정말 투명성을 확실하게 높여놓지 않고서 예. 지원만 해달라고 하면 사실 지원을 어디 가져오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간섭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사유재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대로는 사유재산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그냥 개인 소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나 대학 같은 경우는 사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감사도 나오고 지도 감독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 기준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비하면 기준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많죠.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또 실제로 또 사립 유치원도요 회계 담당자를 둘 수 있는 그러한 또 뭐 비용을 내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뭐냐면 이미 말했듯이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다 해서 사립비를 할지라도 예산 100% 다 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공비가 똑같이 유치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회계 부분도 공동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요 몇만 원 내고서 뭐 소상공인 식당들 다 회계 전부 다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가 비슷한 소리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그 관심이 없는 건지 국가가 돈을 안 쓰겠다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원장님들도 낼 거는 뭐 법인화를 하던가 뭐 찾고 또 본질적으로는 경영은 계속 해야 되고 이런 타협점들이 굉장히 선행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은 계속 분쟁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처음 이 유치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유아교육 정책을 갖다가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좀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그 정책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국고로 이 사립 유치원을 세우기가 좀 힘드니까 개인들한테 이걸 갖다가 맡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인허가를 굉장히 수요가 많았죠. 네, 유치원 그렇죠. 노동상 쉽게 보내려고 많았죠. 했었죠. 아, 유치원은 네. 결국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유치원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부가 축적되니까 수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는 어떤 이게 영리적 행위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학교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국고가 지원되면서부터는 이게 영리적 행위 같은 것이 사실은 좀 이제 제한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고요. 이러한 국가의 지원에 따른 간섭이 사실상 지금의 갈등을 갖다 유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해야 돼. 과도하고. 네. 그런 거. 이 문제는 어찌됐든 휴원 철회를 했어요. 또 네. 한 발 물러났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접점은 좀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가 그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 이 정말 이 사학 경영자들의 인식도 좀 변해야 필요가 있고요. 예.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이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하는 목적으로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유치원 교원들의 처우가 국공 유치원에 대해서는 더없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의 사기가 국공 유치원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로도 고용 창출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국가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이 유아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학 경영자들과 교육청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학 경영자들 생각할 게 뭐냐면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올바른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이 더 확고부동하게 된다. 그래서 저도 그 사태를 보면서 아이들이 불모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를 문을 닫지는 않잖아요. 교육은 교육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파업을 하겠다고 휴원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참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무리 문제가 있었어도 사학 경영자들이 예. 집단 휴교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우리 판파뉴스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예, 우리 홍사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첫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요. 저도 좋은 추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